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직장에서 권력 다툼에 휘말려 본 적 있나요? 특히 나이 어린 상사나 재벌 2세들의 횡포에 억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58세 간호사 한정희입니다. 30년 넘게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며 병원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그녀가 갑자기 나타난 29세 재벌 딸 송유리와 벌이는 치열한 권력 게임. 여러분, 진짜 이 이야기 보다 보면 속이 터질 정도로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박수를 치고 싶을 만큼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 속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한정희, 58세. 이 여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진정한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정희 간호사님이 계시면 든든해요. 정희 선생님만큼 꼼꼼하고 믿음직한 분이 어디 있어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정희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바로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는다는 것.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의사든 누구든 상대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고 병원 규정은 철저히 지켰죠. 때로는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 원칙 덕분에 병원은 30년간 큰 사고 없이 운영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반전. 정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사실 그녀는 30년 전 이 병원이 작은 개인 병원일 때부터 이사장을 도와 병원을 키워온 숨은 공로자였던 거예요. 당시 신출내기 의사였던 현재의 이사장이 의료사고로 위기에 처했을 때 정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와줬죠. 하지만 정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나는 그저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남고 싶어. 그런 정희에게는 33세 아들 준호가 있어요. 해외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젊은 의사죠. 엄마, 나도 이제 성인이야. 너무 간섭하지 마. 준호는 완벽주의자였어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동료들과 자주 마찰이 생겼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 정희에게 많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답답하기도 했어요. 왜 병원에서까지 엄마가 나를 챙기려고 해? 이런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송유리, 29세. 병원 이사장의 딸. 겉모습만 보면 정말 완벽해요. 세련된 외모, 해외 유학파 출신, 친절한 미소까지. 누가 봐도 와, 정말 잘 자란 아가씨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여자의 속마음은 정말 끔찍했어요. 이 병원은 내가 물려받을 거야. 방해되는 건 모두 제거해야지. 유리는 겉으로는 직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속으로는 차근차근 자신의 권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어요. 특히 한정희 같은 원칙주의자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저 고집센 간호사. 내가 원하는 대로 병원을 바꾸는데 방해만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유리는 사실 이사장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이사장이 재혼하면서 데려온 처의 딸이었죠.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병원에 거의 없었어요. 유리는 항상 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집착적으로 병원을 차지하려 했던 거예요. 내가 진짜 딸이 아니라고? 그럼 더욱 이 병원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유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교묘했어요. 정희에게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하죠. 정희 선생님, 정말 존경해요. 이 병원에 살아있는 전설이시잖아요. 달콤한 말로 접근하면서도 뒤에서는 슬금슬금 정희의 입지를 흔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젊은 간호사들이 정혜 선생님 방식을 답답해 하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너무 구식으로 고집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슬쩍슬쩍 정의를 깎아내리는 말들을 흘렸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중환자실에서 약품 관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환자에게 투여된 약물의 용량이 잘못 기록되어 있었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정희는 즉시 이를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어요. 그런데 유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혜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선생님 담당 구역에서 일어난 일 아닌가요? 정희는 황당했어요. 자신이 문제를 발견해서 바로잡은 건데 오히려 자신이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몰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발견해서 바로 고친 거라고요. 하지만 유리는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했어요. CCTV 기록이나 서류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마치 정의가 실수를 감추려 한다는 식으로 몰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사실 이 약품 관리 실수는 유리가 의도적으로 만든 함정이었던 거예요. 유리는 자신의 신복인 젊은 간호사를 시켜서 일부러 기록을 조작하게 했고 정희가 발견하도록 유도한 거죠. 정희가 실수를 발견하고 고치면 오히려 그걸 빌미로 삼아서 그녀가 실수를 은폐하려 했다고 몰아갈 거야. 정말 악랄한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요. 30년 동안 한 번도 큰 실수 없이 환자들을 돌봐온 정희가 하루아침에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환자를 위해 한 일인데. 정희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은퇴를 앞두고 이런 일을 당하다니. 더 화가 나는 건 주변 동료들이 하나둘 유리의 편에 서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정혜 선생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요즘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기 힘드시나 봐. 이런 수군거림이 병원 곳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죠. 유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본격적으로 병원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죠. 아버지인 이사장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점점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자 유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병원도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변화해야 합니다. 멋진 말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한정이었죠. 유리는 정말 치밀했어요. 정희의 아들 준호까지 자신의 계획에 이용하기 시작한 거죠. 준호가 진료 과정에서 작은 실수를 했을 때 유리는 이를 절묘하게 이용했어요. 정혜 선생님이 아들을 감싸려고 환자 기록을 조작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희는 정말 억울했어요.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나는 그저 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조언만 해줬을 뿐인데.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유리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역시 사람이 가족이 연루되면 판단이 흐려지나 봐. 모자가 한 병원에서 일하는 게 문제였어. 그런데 여러분, 유리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유리는 준호에게 은밀히 접근했어요. 처음에는 동료로서, 그 다음에는 이성으로서 다가간 거죠. 준호 선생님, 정말 능력 있으신데 어머님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준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점 유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준호는 정말 힘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미래도 걱정됐거든요. 엄마를 도우면 내 커리어도 끝장이야. 하지만 엄마를 버릴 수는 없어. 유리는 이런 준호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호에게 은근슬쩍 제안을 했죠. 준호 선생님, 저랑 함께 병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요.
물론 어머님과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동시에 협박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유리가 준호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준호 선생님, 우리 결혼해요.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저랑 결혼하면 이 병원의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어머님도 자연스럽게 명예롭게 은퇴하실 수 있고요. 이건 정말 악마의 제안이었어요. 정의를 제거하는 동시에 준호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계략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져요. 유리는 아예 언론까지 동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간호사 한정혜, 병원 비리 연루 의혹. 이런 제목의 기사가 인터넷에 터져 나왔어요. 기사 내용을 보면 정말 교묘해요.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지만 사실들을 짜맞춰서 마치 정의가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30년 근속 간호사, 과연 깨끗할까? 병원 내부자들, 너무 권력지향적 증언. 정의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절망했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이게 내 인생의 결과란 말인가?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의가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좋아,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끝까지 싸워보자. 30년간 쌓아온 원칙과 자존심이 그녀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정의는 차분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로서 평생 길러온 꼼꼼함과 기록 정신이 이때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죠. 정의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30년간 꼼꼼히 작성해온 기록들. 환자들의 차트, 약품 사용 내역,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정의는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왔거든요. 내가 바보였구나. 이 모든 기록들이 내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데. 정의는 밤새워 오래된 기록들을 뒤져가며 유리의 조작을 반박할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발견한 거죠. 유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수법을 써왔다는 증거들을. 정의가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유리가 병원에 오기 전 다른 회사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제거했다는 증거들이었죠. 심지어 그 중에는 자살까지 시도한 피해자도 있었어요. 이 여자, 정말 위험한 사람이구나. 정의는 이 증거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벌어져요. 병원 청소부 박순애가 정의의 편에 서기 시작한 거예요. 정혜 선생님, 저는 다 봤어요. 유리 씨가 몰래 서류함을 뒤지는 것도, 몰래 CCTV를 확인하는 것도. 순애는 병원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일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평소 저 같은 사람도 존중해 주시고 인사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이 장면에서 정말 뭉클해져요. 사회적 지위는 낮지만 진짜 의리와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 진정한 편을 드는 거죠. 그런데 순애가 가지고 있던 것은 더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한 게 있어요. 순애는 유리가 다른 직원들과 정의를 모함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몰래 녹화해뒀던 거예요. 정의, 그 늙은이는 이제 끝이야. 내가 완전히 매장시킬 거니까. 유리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정의는 이제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리의 심리를 파악하고 역공을 시작한 거죠. 저 여자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은 불안해하고 있어.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정의는 유리 앞에서 일부러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연출하며 유리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거죠. 유리 씨,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조작된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죠. 이런 말을 들은 유리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준호가 결정적인 선택을 내려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너무 비겁했어요. 이제부터는 엄마 편에 설게요. 준호는 유리의 달콤한 제안을 뿌리치고 어머니의 편에 서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지만 이 사실이 유리에게 발각되면서 갈등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배신자들, 다 후회하게 해주겠어. 유리는 이제 가면을 완전히 벗고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70세의 김동우 원로 의사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김동우는 병원 창립 멤버 중 한 명으로 이 사장의 과거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정희야, 나는 지금까지 병원의 명예를 지키려고 침묵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김동우가 가지고 있던 비밀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장이 과거에 저질렀던 비리, 그리고 그 비리로 쌓아 올린 유리의 권력 기반. 김동우가 꺼낸 것은 30년 전의 서류들이었어요. 정희야, 사실 네가 30년 전에 이 사장을 도운 그 사건,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놀랍게도 당시 이 사장은 의료사고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의도적인 의료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장을 도와준 거였죠. 정희야, 네가 그때 이 사장을 도운 건 사실 네 남편 때문이었지?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사실 정희의 남편은 당시 말기 암 환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장은 정의 남편의 치료비를 대주는 조건으로 자신의 비리를 덮어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내가 남편을 살리고 싶어서. 정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정희는 그 죄책감을 안고 3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하지만 정희야,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됐어. 유리가 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사실은 이 사장이 시킨 거야. 충격적인 사실은 계속됐어요. 병석에 누워있다고 알려진 이 사장은 사실 건강했고 유리를 이용해 정희를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30년 전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그 늙은 여우, 끝까지 자기 보신만 생각하는구나. 김동우는 분노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야.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병원 이사회에서 정희와 유리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진 거죠. 유리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여러분, 한정희는 이미 능력을 상실한 구시대의 인물입니다. 병원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해요. 하지만 정희는 차분했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리죠. 정희가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순애가 녹화한 영상이었어요. 정희, 그 늙은이는 이제 끝이야. 아버지도 동의하셨으니까. 30년 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라져야 해. 유리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어요.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죠. 잠깐, 이 사장님이 이 일에 관여하셨다는 말인가요? 이어서 김동우가 나섰어요. 여러분, 이제 30년 전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우가 공개한 서류들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사장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가의 약을 처방했던 증거들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희가 덮어줬습니다. 죽어가는 남편을 위해서.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그때 준호가 일어섰어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유리 씨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를 배신하고 결혼하면 병원을 물려주겠다고요. 준호는 유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어요. 준호 씨, 당신 어머니는 어차피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함께하면 이 병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물론 어머니는 조용히 사라지셔야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김동우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송유리는 이 사장의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김동우가 꺼낸 건 DNA 검사 결과였어요. 유리는 이사장의 재혼한 부인의 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녀는 사실 이사장의 비리를 도와주던 제약회사 회장의 숨겨진 딸이었고 이사장을 협박해서 딸 행세를 하고 있었던 거죠. 뭐라고요? 이사회 멤버들은 경악했어요. 유리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죠. 거짓말이에요. 다 조작된 거라고요. 유리는 발악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어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정희가 미리 신고해둔 거였죠. 송유리 씨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이건 모함이야. 정혜인 네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유리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번의 반전이. 잠깐만요. 회의실 뒤쪽에서 한 노인이 걸어 나왔어요. 놀랍게도 진짜 이사장이었죠. 제가 병석에 누워 있다고요? 저는 단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사장은 사실 유리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정희와 함께 그녀를 잡기 위한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정희, 30년 전 그 일. 나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이제라도 너에게 보답하고 싶었어. 아버지라고 믿었는데 모두가 날 속였어. 유리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유리는 정의를 노려봤어요. 언젠가 복수할 거야. 하지만 정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복수보다는 반성을 하길 바라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정의는 명예를 완전히 회복했어요. 환자들과 동료들이 다시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언론도 진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죠. 30년간 환자들을 지킨 천사, 한정희 간호사의 진실. 권력에 굴복하지 않은 원칙의 승리. 하지만 정의는 이런 찬사에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어요. 한정의 간호부장을 병원 부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간호사가 부원장이 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정희는 30년 동안 이 병원의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된 자리에서 병원을 이끌어주길 바랍니다. 정희는 부원장직을 수락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현장을 떠나지 않았죠. 저는 여전히 환자들 곁에 있고 싶습니다. 부원장이 되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병원 개혁을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했죠. 아들 준호도 이 일을 통해 많이 성장했어요. 엄마,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가 되겠어요. 준호는 유리 사건 이후 병원의 젊은 의사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원칙과 신념을 이어받아 올바른 의료 문화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준호에게는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신입 의사 서연이었죠. 서연은 정의를 정말 존경하는 의사였어요. 준호 씨,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부럽네요. 저도 그런 의료인이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키워갔어요. 김동우 원로 의사는 정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정희야, 네가 있어서 이 병원의 양심이 지켜질 수 있었어. 고맙다. 그는 은퇴를 결정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죠. 이제는 올바른 의료 윤리를 전파하는 게 내 마지막 사명이야. 정희는 부원장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박순애를 병원 직원 복지 담당 부서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순애 씨, 당신이야말로 이 병원의 구석구석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직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세요. 순애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희 선생님,
아니, 부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정희는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구치소에 있는 유리로부터였죠. 정희 선생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사람을 해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답장을 썼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아직 젊으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길 바라요. 1년 후 병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희가 만든 환자 우선 케어 시스템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고 많은 병원들이 벤치마킹하러 왔죠. 한정혜 부원장님의 개혁 덕분에 우리 병원이 진짜 환자를 위한 병원이 됐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최고였어요. 정희는 직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준호와 서연의 결혼식 날, 정희는 아들의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어요. 준호야, 서연아, 의사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항상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부가 되길.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아들이 이제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특별한 하객이 왔어요. 바로 유리였죠. 모범수로 석방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혜 선생님, 준호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유리는 이제 작은 의료봉사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정희는 유리의 손을 잡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의 당신 모습이 자랑스러워요. 결혼식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정희에게 대통령 표창이 수여된 거예요. 30년간 한결같이 환자를 돌보고 의료윤리를 지켜온 참 의료인. 시상식에서 정희는 말했어요.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힘든 순간에도 저를 믿어준 동료들, 가족들, 그리고 환자분들 모두의 것입니다. 정희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전국의 병원들이 진정한 환자 중심 병원이 되도록 돕고 싶어요. 정희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 시작했고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어요. 원칙과 사랑으로 일하는 의료인의 자세라는 제목의 그녀의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병원 옥상 정원에서 정희가 동료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이에요. 박순애, 김동호, 준호와 서연, 그리고 이사장까지. 정희야, 결국 네가 이 병원을 지킨 거야. 아니, 병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지킨 거지. 김동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희는 미소 지으며 말했죠.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킨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희는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권력도 돈도 아닌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원칙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유리는 막강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무너졌어요. 반면 정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사람들의 신뢰와 자신만의 원칙으로 결국 승리했죠.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 정희의 진짜 동지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리의 편에 섰지만 청소부 순애나 은퇴한 김동우 같은 사람들이 진짜 의리를 보여줬죠.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준호의 성장 과정도 정말 의미 있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워했지만 결국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머니의 편에 선 건 바로 가족이었거든요. 가족만큼 믿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유리를 용서한 정희의 모습도 큰 교훈을 줘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유리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죠.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을 뿐 용서만이 진정한 해결책이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이야기였죠?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직장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 나이든 직원들에 대한 차별, 가족관계까지 이용하는 치졸한 수업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정말 화나는 장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유리가 정의의 선행을 악용한 장면. 환자를 위해 한 일이 오히려 트집의 빌미가 되다니. 2. 언론까지 동원해서 개인을 매장시키려 한 장면. 30년 경력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려는 악랄함. 3. 주변 사람들이 권력 앞에 굴복하는 장면. 평소 정의를 존경했던 사람들조차 등을 돌리는 현실. 4. 가족관계까지 이용하려는 유리의 치졸함. 모자 관계를 오히려 약점으로 만들려는 계략. 5. 이 사장이 정의를 이용한 30년 은인을 배신하려 한 충격적인 진실. 정말 보면서 속이 터질 만한 장면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들도 많았죠. 1. 박순애가 정의의 편에 선 장면.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을 도울 차례예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2. 준호가 결단을 내린 순간. 엄마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엄마 편에 설게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죠. 3. 김동우가 양심을 택한 장면. 70세 노인이 마지막에 용기를 낸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4. 이 사장의 진심 어린 사과. 늦었지만 진실을 인정한 용기. 5. 유리의 진정한 반성과 변화. 악역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6. 정의가 새로운 꿈을 품은 마지막. 복수가 아닌 더 큰 사랑을 선택한 모습이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짜릿한 반전들. 1. 유리가 가짜 딸이었다는 충격적 진실. 제약회사 회장의 숨겨진 딸이라니. 2. 이 사장이 사실은 건강했다는 반전. 정의와 함께 유리를 잡기 위한 계획. 3. 30년 전 비밀의 진짜 내막.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조직적 비리. 4. 순애의 결정적 증거. 청소부가 가진 놀라운 정보력. 5. 준호의 녹음 파일. 아들의 치밀한 준비. 정말 한편의 완성도 높은 추리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 곁에도 분명히 한정혜 같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 권력 앞에 굽히지 않고 양심을 지키는 분들.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짜 영웅들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송유리 같은 사람들도 있겠죠. 권력과 돈에 취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가면도 벗겨질 거예요. 이 이야기의 가장 아름다운 점은 바로 희망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양심을 잃지 않으면 결국에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신뢰라는 것.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이 딱 맞는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1. 만약 여러분이 정의의 상황이라면 끝까지 싸우시겠어요? 아니면 조용히 물러나시겠어요? 2. 준호처럼 선택의 기로에 선다면 미래를 위해 타협하시겠어요? 아니면 가족을 택하시겠어요? 3. 박순애처럼 약자의 편에 설 용기가 있나요? 자신에게 손해가 와도 옳은 일을 하시겠어요? 4. 김동우처럼 마지막에라도 양심을 택할 수 있나요? 편안한 침묵보다 어려운 진실을 선택하시겠어요? 5.
유리를 용서할 수 있나요? 자신을 해치려 한 사람도 용서하고 기회를 줄 수 있나요? 이 이야기는 병원 경영진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줘요. 진짜 병원의 가치는 최신 장비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환자를 진심으로 돌보는 직원들의 마음이라는 것. 한정혜 같은 직원들이야말로 병원의 진짜 자산이고, 이런 분들을 소중히 여기는 병원만이 진정한 의료기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 정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한국 드라마의 장점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권선징악의 시원한 스토리, 현실감 있는 캐릭터들, 가슴 뜨거운 가족 이야기, 사회 문제에 대한 메시지,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연속, 용서와 화해의 감동적인 결말. 특히 한정의 역할은 정말 연기력 좋은 배우가 맡았으면 좋겠어요. 58세 여성의 강인함과 원칙, 그리고 따뜻함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분으로요. 1. 원칙을 지키는 삶의 가치. 권력이나 돈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원칙의 중요성. 2. 진정한 동지의 의미.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동지라는 것. 3. 가족의 소중함. 혈연은 역시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것. 4. 양심의 힘. 작은 양심의 목소리가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5. 진정한 승리의 의미.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것. 6. 용서의 가치. 미움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는 아직도 한정혜 같은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한정희가 될 수 있다는 것.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어려운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 이런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만의 한정희가 되어보세요. 정말 긴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58세 간호사 한정희와 29세 재벌 딸 송유리의 권력 다툼. 정말 한편의 완성도 높은 드라마였죠? 분노하고 감동받고 때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이야기의 반전들은 정말 놀라웠죠? 유리의 정체, 이사장의 계획, 30년 전의 비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통쾌한 결말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악역이었던 유리마저도 결국 변화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한정혜 같은 순간이 온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도 직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원칙과 양심을 잃지 마세요. 한정희처럼 어려운 순간에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